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전국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 오늘 정부가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있었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해킹이나 프로그램 결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 리포트 보시고 관련된 얘기를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건 지난 17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접속하는 시스템의 인증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원 서류 발급부터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업무가 하루 동안 완전히 멈췄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지난 21일 TF를 꾸리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는데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 부품에 이상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라우터 장비의 불량 이외에는 다른 이상 현상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비가 망가져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되지 못해 각종 정부 시스템이 멈췄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장비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던 게 아닌지 의문도 나왔지만 TF는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닌 걸로 발전을 했습니다. 해킹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래된 장비들을 모두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핵심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행정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취재 기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 오늘 발표를 보니 네트워크 장비 때문이라는 건데 장비가 왜 고장났다는 건가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016년 도입해 7년 정도 된 거라 낡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17일 행정망 마비 사태를 포함해 지난 일주일 4번의 정부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요. 주민등록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장애 원인도 오늘 발표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원인을 모르면 장비를 교체해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발표가 갑자기 잡힌 거라면서요? 네, 행안부가 브리핑을 공지한 게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TF에 참여한 전문가를 취재할 땐 원인이 나오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소 갑작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브리핑엔 행안부 차관이 나섰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행정망 먹통 사태 원인을 설명하는 이 브리핑이 진행될 때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람회,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규명해야 할 것도 남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사실 정부의 입장은 지금 현재 뭔가요? 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오래된 장비들에 대한 전수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이런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걸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장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정부망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환 기자와 좀 더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정찰 위성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잇따라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은 따로 공개하지 않아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 촬영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찰 위성이 오전 9시 59분 40초부터 10시 2분 10초 사이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 지역을 촬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군부대와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은 부산 남구 용호동 군항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5시 13분 22초에 미국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 해군기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평양 종합관제소를 찾아 정찰 위성이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만리경 1호가 발사된 21일 이후 23일 하루만 제외하고 매일 관제소를 찾았습니다. 정찰 위성의 운용 준비 상태를 점검하시고 24일에 촬영한 항공 우주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다만 북한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정찰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휴전 첫날 하마스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인질 13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의 인질을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풀려난 39명의 수감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인질 13명을 국제 적십자사에 인계합니다. 라파 통행로를 통해 이집트로 나온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보호를 받으며 헬기로 병원까지 이동했습니다. 첫 인질 귀환을 반기는 환영 인파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ואנחנו מאחלים בריאות לכולם ושכל החטופים יחזרו הביתה במהרה. 풀려난 인질들은 이스라엘에 마련된 병원 6곳 가운데 2곳에 나눠 옮겨졌습니다. 이 밖에 별도 협상을 통해 하마스는 농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다 가자 지구에 억류됐던 태국인 10명과 필리핀인 1명 등 11명도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85살 최고령 할머니부터 2살 아이를 포함해 인질 24명 모두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에 붙잡혀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도 풀려났습니다. 서한 지구에서도 수감자들의 귀환을 반기는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يعني تطلعش من الغرفة ما فيش أكل زي الخليج ما بجيب لك وجبات طعام منيحة يعني ما فيش شيء يعني حالة تجويع على الآخر ما فيش شيء منيح جوا السجن الوضع مأساوي على الآخر. 휴전이 시작되면서 구호품을 실은 트럭 200여 대가 가자 지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뒤 가장 큰 규모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미국과 세계 주요국들은 일제히 인질 석방을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교전 중지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인질 석방 소식을 접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Today's release are the start of a process. We expect more hostages to be released tomorrow, and more the day after, and more the day after that. 그러면서 합의된 50명 이상이 풀려나게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전 중지가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도 일제히 인질 석방과 일시 교전 중지를 반겼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해 중재국들과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하마스는 조건 없이 모든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인 오늘 LA와 시카고 등 쇼핑몰 곳곳에서도 대규모 친팔레스타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일부가 당내 반발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퇴설이 불거진 가운데 인효환 혁신위원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원 장관은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명줄이라며 혁신위가 요구한 친윤계와 중진들의 험지 출마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효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손을 잡았습니다. 친윤계와 중진들이 험지 출마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며 감사를 표시했고 오늘 장관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원 장관 역시 혁신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가는 길이 쉬우면 혁신이 아닙니다.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인 위원장은 추가적인 결단이 더 나올 걸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100% 성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을 좀 주세요. 국회 일정도 있고 선거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당을 바꾸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생각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 회동은 일부 혁신위원들의 사퇴설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비정치인 출신 혁신위원 3명은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해프닝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60 넘어서 조금 천천히 가자는 얘기고요. 젊은 의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빨리 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의 그냥 그런 해프닝입니다. 하지만 험지 출마 대상으로 거론되는 핵심 인사인 김기현 대표가 보란듯이 지역구 울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면서 혁신위 활동이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 도시가 사흘 뒤 프랑스 파리에서 결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재계 인사들은 현재 파리에 모여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is ready.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 머무는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국제 박람회 기구 BIE 각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1878년 파리 엑스포에서 에디슨의 추금기와 전구가 소개된 것을 예로 들며 혁신적인 부산 엑스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을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쟁 대신 연대하자면서 맞춤형 지원도 약속했는데 개발도상국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IE 회원국들의 박람회 준비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면서 지금까지 총 96개 국가와 150여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양국 경제 협력과 북핵 문제, 부산 엑스포 유치 언급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 뒤 2박 3일간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친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파리에서 JTBC 최승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를 임명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청문 보고서는 자녀 학폭 의혹 등을 문제 삼은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 대구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뒤따르던 다른 화물차가 이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결국 50대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원석 기자입니다. 녹색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가로막은 채 넘어져 있습니다. 그 뒤로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4분쯤 전남 담양군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갓길에 연석을 밟고 넘어진 겁니다. 곧바로 2차 추돌 사고도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4.5톤 화물차가 넘어진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이 차량의 5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고가 난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살짝 커브가 있어가지고요. 자기 무게를 또 감안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손전등을 든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주변을 수색합니다. 어제 오후 6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한 항구에 정박해 있던 9,900톤급 화물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선원 20명이 대피했고 선박에 실려 있던 열차 2량과 굴착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녹아내린 천막 사이로 불길이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3시 27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 종합 어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4시간 20여 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건물 안 점포 17개가 불에 탔습니다.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전 11시쯤엔 충남 공주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나 주택 2채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주택 한 곳에 있던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축구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피해자 A씨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도 이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씨 측은 선수도 유포 피해자라며 합의된 영상이란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소셜미디어에 국가대표팀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 여러 개가 올라왔습니다. 황 씨를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 입장을 밝힌 A씨와 또 다른 여성입니다. 이 또 다른 여성 피해자는 황 씨가 지난 18일 소환되기 직전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 측도 피해자가 더 있다 주장했습니다.
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다른 피해자인지 알 수 없지만 피해자인데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상담 요청 전화가 있었고 돌연 취소하였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정밀 분석 중입니다. 황 씨 측은 영상 유포의 피해자라며 합의된 촬영이란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공개한 사생활 유포 직후 통화 내용이 의도적으로 꾸민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A매치 후 영국으로 돌아간 황 씨는 곧장 소속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감독이 출전에 문제없다 밝힌 가운데 노리치 시티는 내일 새벽 정규리그 홈 경기를 치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검찰이 마약류 의약품을 의사 스스로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을 막을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다 처방 등으로 입건된 의료인이 마약 중독자로 의심되면 판별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복지부에 알려주는 건데요. 중독자로 판별되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박병현 기자가 전합니다. 배우 유한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 신모 씨입니다. 신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직접 프로포폴을 처방해 투약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인정하시나요?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도 의사가 셀프 처방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광주지검도 최근 의사 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처방이 지나치게 많다는 식약처의 수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3년간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의사의 수는 매년 8,000명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만 벌써 5,0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셀프 처방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과다 처방 등으로 입건된 의료인에 대해 마약류 중독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마약 중독자로 결론나면 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마약 중독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사 스스로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은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낮에도 코끝이 시릴 만큼 추웠는데요. 내일 아침도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들 예정이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이했지만 공원은 한산합니다. 산책 나온 가족들은 두터운 옷으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날씨가 춥단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기예보에서 오늘 엄청 춥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감기 걸릴까 봐 좀 따뜻하게 입고 나왔어요.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 영하 5.9도, 대전 영하 5.7도, 춘천 영하 9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밤사이 기온이 내려간 탓입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과 대전 3.8도, 인천 1.1도, 춘천 3도 등 낮 기온도 평년보다 온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추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전주,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기온이 상승해 모레 날씨는 평년 수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계속 건조할 예정으로 야외 활동 시 산불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의 임찬규 선수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승을 먼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축하 인사 너무 많이 받으시죠? 네, 살면서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황홀하다, 황홀하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 해 이렇게 몰아서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황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히 이제 임찬규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LG 팬으로 엘리니 네.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엘리니에서 팀의 주축으로 29년 만에 우승을 딱 거뒀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감동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 뭐라고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오는데요. 네. 이거를 근데 정말 행복한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모든 걸 다 씻어내려간다는 느낌을 그날 처음에서야 알았던 것 같아요. 우승이 결정된 순간, 정말 그 찰나의 딱 네. 순간에 가장 먼저 누가 떠올랐습니까? 지금은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아빠가 가장 생각이 났고 아빠의 꿈이 나는 너의 백승을 보고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걸 보고 나는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창 몸이 안 좋으셨을 때 네. 돌아가신 지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딱 우승이 되니까 너무 막 이게 슬프더라고요. 근데 하늘에서 또 그 돌아가신 선대 회장님이랑 같이 또 아빠가 또 같이 기운을 또 몰아 넣어주셔서 이렇게 또 네.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럼 누구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일단 가족한테 엄마랑 어머니. 누나랑 이제 단체 방이 있는데 네. 거기서 얘기를 했고 첫 마디가 뭐였어요? 엄마 나 봤어, 막 우승했어. 막.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사랑해 엄마, 사랑해 누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말보다는 그 말 한마디에 또 가족이 또 다 같이 또 울지 않았나. 자, 경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어렵고 긴장했던 경기가 3차전. 그리고 상대가 아무래도 좀 까다로웠던 네. KT였기 때문에 더 쉽지 않았던 3차전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제가 KT 전적도 약했고 제 공을 던지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만 집중을 했는데 하나 딱 생각을 못했어요. 그날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추워서. 제가 2002년에 그 이상훈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서 존경한 나머지 반팔을 입고 그냥 나갔거든요, 게임에. 너무 춥더라고요. 와. 네, 그래도 다행히 뭐 평타로 던진 거는 같아서 조금 다행이긴 했지만 잘 이렇게 팀원들의 도움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LG의 우승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으로서도 최고 시즌을 맡고 있습니다. 임시 선발로 투입됐다가 선발자를 차지하면서 14승. 흐뭇하죠, 생각만 해도. 확실히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그 계기라고 하면 사실 작년 시즌의 실패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그런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 뭐 잘 던져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들을 안 하니까 그 이후로 야구가 잘 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가장 큰 공부의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그 공 하나 던질 때 집중해서 한 구 그렇게 100구, 한 경기, 두 경기 이렇게 나가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만의 철학이죠. 네, 그래서 저만의 게 생긴 것 같아서 좀 좋은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네요. 네. 어쨌든 그게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후배들이 더 들을 수밖에 없겠어요. 선배 얘기를. 지금 이때다 해서 저도 많이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조언들을 많이 해줍니까? 우선 사실 피지컬적인 부분이라든가 좋은 공을 던지는 거는 후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지금 말했던 것처럼 단순화 시켜주는 거, 그냥 공을 잘 던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후배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실지 약간 그 모습이 좀 보여요. 자칫 잘못하면 또 듣기 싫은데 길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애들한테. 네. 근데 자부하는 거는 그래도 재미있게 많이 잘 풀어나가는 알려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도 그 상대의 눈을 보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듣기 싫으면 다 알거든요. 네. 그래요? 네. 좀 뭔가 피곤한데 막 억지로 네 하는 것 같으면 바로 그냥 기계적인 영혼 네. 없는 답변을 할 때. 네, 그럼 바로 이따 얘기하자. 그래서 센스 있게 또. 네. 그렇군요. 올해 이제 FA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염경엽 감독님께서는 의리를 지킬 거로 생각한다. 라는 잔류를 희망하셨습니다. 올해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뭐 마무리를 하게 된 것도 감독님의 도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감독님의 의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찬규 선수가 했던 얘기 중에 이제 뜨거운 투수로 남고 싶다. 이번에 좀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상훈
현재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을 되게 존경한다고 표현을 한 게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 분께서 던지는 영상을 보거나 경기를 보면 뜨거워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요. 정말 그 머리 휘날리면서 나왔던 그 모습 자체가 저한테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뭐 야생마에 도전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뜨거운 투수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 휘날리려면 좀 머리 스타일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또 얼굴이 또 저는 그 이상하더라고요. 기르면은 또. 아, 생각을 해보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조랑말 컨셉으로 그분께서는 야생마지만 저는 그래도 조랑말로 좀 팬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뜨거운 투수로 네, 그게 뜨거운 공을 던지는. 네, 그게 제 꿈이자 은퇴까지의 목표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임찬규 선수와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